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바로 당뇨병에 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서울대 오정자 약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쫙 모아왔는데요. 이거 먹어도 되나? 뭐 이런 사소한 질문부터 큰 오해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6명 중 1명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넘쳐나는데 잘못된 상식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분석을 통해 어떤 정보가 진짜 핵심인지, 우리가 뭘 바로 알아야 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제일 궁금해하시는 음식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만은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사실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뇨 진단 받으면 이제 뭐 빵이나 떡 이런 탄수화물은 평생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자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 그거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못 먹는 음식은 없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중요한 건 무엇을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는 거죠. 여기서 아주 유용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식품 교환표라는 겁니다. 식품 교환표요? 그게 뭔가요? 일종의 탄수화물 예산관리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요. 밥 한 공기가 약 300칼로리인데 이게 식빵 3조각, 인절미 9개 또는 작은 감자 3개랑 비슷한 열량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 빵이 너무 먹고 싶으면 식빵 3조각을 드시고 그날의 밥 한 공기 예산을 다 썼다고 생각하고 관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빵을 먹었다면 그만큼 밥을 줄이는 식으로 양을 조절하면 된다. 와, 이거 생각보다 훨씬 자유로운데요. 그렇죠.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교환하고 배분하는 거죠. 그럼 과일은 어때요? 토마토나 다른 과일들은 건강에 좋으니까 이건 좀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역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토마토가 다른 과일에 비해 당 지수가 낮은 건 사실이에요. 네네. 하지만 분명히 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는 건 피해야 한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토마토 2개 정도, 한 350g 정도를 적당량으로 제시하고요. 아, 토마토도 양 조절이 필요하군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과일은 주스 형태보다는 생과일로,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게 섬유소 섭취에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오해로 넘어가 볼게요. 단맛을 포기 못해서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인공 감미료를 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혈당에 괜찮은 선택일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이건 우회로라기보다는 약간 신기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로요? 그래도 칼로리도 없고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단맛에 길들여지면 식습관 개선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스테비아 같은 감미료는요, 차가운 음식에는 단맛을 잘 내지만 따뜻한 음식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있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단맛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겁니다. 서울대 오정자 약사님 말씀에 따르면 조리할 때 설탕을 아주 소량 쓰는 건 괜찮지만 전체 당 섭취량을 항상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습관을 넘어서 우리 몸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보통 당뇨는 비만이랑 연결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한국인이 당뇨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2015년 국제당뇨병 연맹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서양보다 비만율은 낮은데도 당뇨 유병률은 더 높게 나와요. 아니, 왜 그런 거죠? 한 전문의는 그 원인을 작은 췌장에서 찾습니다. 과거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절을 겪으면서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크기가 작게 태어난다는 거죠. 아, 그 유명한 1000cc 엔진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1000cc 엔진을 가진 차인데 갑자기 살이 찌면서 차체가 2000cc가 된 격이라 엔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서양인들은 처음부터 2000cc 엔진을 갖고 태어난 거고요. 그래서 빈곤했다가 풍요로워질 때 많아지는 병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겁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딱히 아픈 데가 없는데 라며 담요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정말 위험한 거죠. 이게 바로 당뇨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겠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당뇨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이라고 합니다. 무증상이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갈증, 빈뇨, 허기증 같은 3다 증상 있잖아요. 이게 나타날 정도면 이미 혈당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거죠. 아, 증상이 없어도 우리 몸속 혈관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이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도 정말 많다고 하죠.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는 한번 시작하면 평생 가야 한다. 이 두려움이요. 맞아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 뭔가 패배한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현재 내 몸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안전장치요? 네, 특히 2형 당뇨의 경우에는요, 생활습관 개선이랑 운동을 병행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해요. 아, 정말요? 약을 끊을 수도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인슐린 주사에 대한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 1921년에 처음 개발돼서 죽어가던 아이의 생명을 구했던 기적의 치료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인슐린을 무조건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알게 되죠. 와, 기적의 치료제였다. 그렇죠. 오히려 필요한 시점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을 더 발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는 인슐린도 개발되고 있거든요. 세상에 정말 치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네요. 그럼요. 결국 당뇨 관리는 식단, 운동, 약물 치료 이 3박자가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운동 효과에 대한 비유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운동을 보약에 비유했죠? 맞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한 연구에서는 운동이 사망률을 60%나 감소시키고 심혈관 사망률은 35% 줄인다고 해요. 거기에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체중 감량 효과까지 있으니 이만한 보약이 없죠. 60%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더 놀라웠던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대여섯 번 운동하는 당뇨 환자가 운동하지 않는 정상인보다도 사망 위험이 낮게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게 바로 당뇨병 덕분에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된다는 긍정적인 관점 전환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뇨병 덕분에 더 건강해진다. 이 발상 전환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관리법에 더해서 새로운 접근법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 새로운 접근법이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길게 다루진 않았지만 관련 연구들을 보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 유산균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판매되는 닥터 FMD 유산균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이 혈당 조절 기능성과 관련해서 국내 특허를 2종이나 받았다고 해요. 특허를 2개나요? 네. 그리고 관련 내용이 논문에 등재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미국 특허까지 획득했다고 하니까 혈당 관리를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이런 제품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장 건강까지 챙기는 게 혈당 관리의 또 다른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오해들을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 당뇨병은 무조건 굶고 맛있는 건 다 포기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 전문가의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당뇨를 몹쓸 병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뇨병 덕분에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갖게 되는 계기로 삼으라는 조언이었죠.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혹시 나이가 들면 혈당이 좀 높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